이건 좀 진짜 업계 내부적인 문제인데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자금력이 없는 경우는 공사를 하는데 이제 그 직속 반장이 없을 뿐더러 모든 공정을 다 외주를 맡겨야 되는데 이 업체한테 줄 돈도 없으니까 고객님한테 계속 공사마다 중도금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쇄 효과처럼. 안녕하세요, 잘바른 인테리어 임 실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은 되게 좀 직관적인 질문이에요. 인테리어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인테리어 사기라는 게 사실 정말 큰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고객이랑 공사 전부터 공사 만료까지 한 3개월 정도 소통을 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 소통하던 사람과 사기라는 표현을 듣기까지 정말 웬만큼 잘못하지 않고서는 그 사기라는 단어 듣기 쉽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만난 이유가 이 집을 더 이쁘게 만들자는 공통된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팀이 된 거거든요. 조금 뭔가 틀어졌다 해서 막 사기로 소송할 일은 많이 없어요. 근데 간혹 뉴스에 보면은 철거만 해놓고 공사를 진행 안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다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많은 실망감을 줬을 때 고객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테리어에 있어서 이제 조심해야 될 항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 고객님께서 공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이 잘 맞춰지는지, 내가 이제 선택하려고 했던 자재가 그대로 잘 들어갔는지, 공사 도중에 추가 금액이 많이 이제 더 늘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은 내가 입주날이 늘어지니까 단기로 임대하는 곳에 대한 월세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사 비용이라든지 보관료가 늘어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공사 도중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돈으로 엮여 있는 관계인 거거든요.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여러 업체를 알아볼 때 어느 정도는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제일 좋고, 그 업체 안에서 포트폴리오라든지, 근데 포트폴리오가 공사 완료된 사진만 봐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 잘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내가 하자보수 이행률이라든지, 그리고 이 업체가 뭐 건설 면허가 있는지, 건설 면허가 왜 중요하냐면은 최소한 건설 면허가 있다는 거는 공제조합에 회사에 대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봐도 공제조합에서 이미 이제 보상을 해주는 보험 같은.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허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집 자체에서 그냥 트랩처럼 누가 와도 그냥 터질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비라든지, 저희가 이제 도배만 이제 철거하려고 도배만 벗겼는데 천장이 너무 상해서 무너지고 있다든지, 거의 이제 구축에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고지를 해드려야죠. 이런 거는 이제 철거를 하면서 뜯어보면서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계약 과정 안에서 고객님한테 이제 고지를 드리고,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추가 금액이라든지 일정이 바뀐다면은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잔금 처리할 때 발생된 비용을 거의 실비로 이제 청구를 하는 경우는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공사를 하다가 고객님께서 갑자기 추가를 하거나 자재 변동하지 않는 이상 거의 금액이 바뀔 일은 많이 없어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좀 계속 공사를 좀 많이 하는 업체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좀 진짜 업계 내부적인 문제인데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자금력이 없는 경우는 공사를 하는데 이제 그 직속 반장이 없을 뿐더러 모든 공정을 다 외주를 맡겨야 되는데 이 업체한테 줄 돈도 없으니까 고객님한테 계속 공사마다 중도금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쇄 효과처럼 다른 이제 뭐 목공이 빵꾸냈으면은 그 뒤에 필름이 막으면 안 될 거고, 그러면은 도배도 막으면 안 될 거고, 다 공사 일정이 다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가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막히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인 인테리어 걱정하는 사기 유형이지 않을까. 약간 돌려막기 이런 거네요. 그쵸.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돌려막기도 뭐 1, 200단위가 아니라 이게 몇 천만 원, 뭐 억 단위잖아요. 어지간해서는 돌려막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정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좀 잘 하고 있는 업체가 타당한 이유 없이 공사 일정을 신뢰할 이유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오히려 공사 일정이 초반에 막 변수가 많이 생겨서 왔다 갔다 하지, 후반으로 갈수록 공사 일정이 변동될 일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총 3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깨름칙한 거예요. 3개 중에 하나가 막 발견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자재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자재 같은 경우는 좀 마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냥 큰 손해 없이 뭐 수정해달라면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공사 일정이 미뤄진다든지, 공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돈을 계속 요구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 건설 면허가 있다면은 있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없는 업체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면허가 있는 업체라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제조합이라든지, 없다면 경찰서 가야죠. 그리고 이제 면허업체에서는 조합에서 이제 발행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이나 하자이행 보증보험이 다 가입할 수 있으니, 거기에 보면은 그 조항에 공사 날짜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뭐 1단위로 어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 업체면은 일단은 거르고, 이거는 노코멘트.
그래서 어쨌든 발품을 많이 파셔서 금액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업체 결을 좀 많이 보셔서 잘 믿을 수 있는 업체 딱 느낌 오잖아요. 그런 업체 잘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바른 인테리어 김실장이었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잘 읽어보고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